예, 안녕하세요. 종목으로 알아보는 주식 공부의 탐색멍입니다. 금일은 6월 17일이고요. 처음 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금일 새벽 발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결과 연준은 이 기존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동결하고 이 자산 매입 프로그램도 이 현행대로 유지를 하기로 했습니다. 다만 이 많은 연준 위원들이 이 연준의 이 첫 금리 인상이 2023년 말까지는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 이 금리 인상 시점이 당겨질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뉴욕 증시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. 파월 의장은 이 FOMC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FOMC에서 이 테이퍼링이 논의됐음을 시사를 했습니다.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지속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을 했고요. 앞으로 몇 달간 이 테이퍼링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. 다만 이 점도표는 이 불확실성이 매우 큰 지표라고 밝혔고요. 이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은 이 기준금리 인상과는 거리가 멀다고 발언을 했습니다. 이 같은 상황에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이 동반 순매도가 나오면서 금일 0.4%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반대로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에 상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1000포인트 위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어떠한 섹터들의 이슈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시스템 통합 관련 섹터인데요.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정 능력의 핵심인 이 경제 분야에서 이 공정의 가치와 맞물린 비전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중소 시스템 통합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. 이와 관련해서 윤 전 총장이 공정 경제를 강조하면서 이 대기업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이 사익 편취 규제를 강화해 이 공정한 경쟁 기반을 훼손하고 부당하게 이 총수일가의 부를 귀속시키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이 공정경제 3법의 규제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인데요. 한편 2012년에 발의된 이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개정안의 영향으로 이 대기업 IT 계열사들의 공공사업에 이 시스템 통합 및 IT 분야 참여가 제한이 되면서 이 중소형 시스템 통합 업체들이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면서 금일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다음은 오늘 의료기기 또 임플란트 관련 섹터인데요. KTB투자증권은 이 4월에 이어서 5월에도 임플란트와 치과 영상 장비 또한 이 미용 의료기기로 대변되는 이 기타 의료기기 수출 실적이 양호했다고 밝혔고요. 6월에도 10일까지 이 누적 수출액이 양호한 추이를 보이고 있어서 올해 2분기 이 실적 호조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. 또한 이 바이오 의약품과 이 보툴리늄 톡신은 5월 수출이 부진했지만 6월 10일까지 이 수출 실적은 회복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면서 금일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금일 또 5G 관련 종목들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에릭슨이 이 모빌리티 보고서를 통해서 올 연말 전 세계 5G 가입자 수가 5억 8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는 2억 2천 명인 이 5G 가입자 수의 2배를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현재 전 세계 5G 가입자 수는 하루 평균 100만 명씩 늘어나고 있다고 에릭슨이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. 아울러 2026년에는 이 5G 가입자가 35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. 아울러 또 올해 하반기 이 전 세계 통신사들이 5G 투자를 다시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 투자 심리가 호전되고 있고요. 이 정부가 직접 광대역 인프라 투자에 나서면서 이 5G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이 통신 네트워크를 고도화해서 이 보편적인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 통신 정책도 이 호재로 꼽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이 같은 소식에 금일 5G 관련 섹터들이 상승을 했고요. 다음은 2차전지 관련 종목인데요. 영국 정부가 이 한국의 삼성과 LG를 포함해 미국 포드,
또 일본 닛산, 영국 스타트업 이 브리티시 볼트와 이노벳 오토 등과 함께 2차 전지 생산 공장 설립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들 6개 업체는 영국의 중앙 및 지방 정부와 이 공장 부지와 재정 지원 방안 등을 놓고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금일 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또 상승을 했었고요. 다음은 쿠팡 관련주인데요. 2,200억 원을 투자해서 이 부산 강서구에 17만 제곱미터 규모의 이 물류센터를 건립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를 위해 쿠팡은 이날 부산광역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청가 이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고요. 2024년 준공 예정인 부산 물류센터의 이 상품관리와 배송 동선 최적화 등 이 정보기술을 결합한 첨단 물류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이 쿠팡 관련주들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주인데요. 이 친문 적자로 알려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회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이번 만남에서 경남도와 경기도가 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 상생 발전을 위해 협력키로 했고요. 지방 정부 공동 발전을 위한 정책 협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에 이재명 관련주들도 오늘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러면 내일은 어떠한 일정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신규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데요. 이 국내 최초의 VMS, 즉 비디오 매니지먼트 솔루션 이 전문 기업으로 인공지능 영상 보안 솔루션 개발을 이 주 사업으로 영위하는 이노뎁이 내일 코스닥에서 이 확정 공모가 18,000원에 또 신규 상장이 될 예정입니다. 내일은 또 이 미국의 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고요. 우리나라의 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내일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인 체코를 방문해서 이 정부 고위급 인사와 또 면담을 가질 예정이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. 그러면 금일은 어떠한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GW 바이텍인데요. 어제 나왔던 소식이었었죠. 이 상장 적격성, 이 실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라는 결정 속에 거래지에게 이틀 동안 오늘까지 포함해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정원 NCS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 공정경제, 이 공약 구상에 따른 수혜 기대감 등의 금일 시스템 통합 이 테마들이 상승을 하면서 정원 NCS 또 SGA 등이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카스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또 김경수 이 경남지사 회동 소식 속에 이 대권 행보 이 본격화 기대감이 되면서 22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대유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금일 전기차 테마 상승 속에 이 전기차 인프라 확대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20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KL의 금일 마찬가지로 시스템 통합 테마 상승 속에 이 쿠팡이 부산 스마트 물류센터 건립에 2,200억을 투자한다는 소식 속에 이 부산 스마트 항만 물류 플랫폼 이 구축 플랫폼 사업자로 부각이 되면서 금일 18%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PPI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5G 가입자가 연내 5억 8천 명을 도달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속에 금일 5G 테마들이 상승을 하면서 금일 또 16%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SCD 마찬가지로 이 쿠팡의 이 스마트 물류센터 이 건립 투자 소식 속에 이 쿠팡의 냉매를 직접 생산한 소식에 따른 이 수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금일 14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이 신원종합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 모종린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만난 자리에서 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도시개발 독과점을 풀어야 할 과제로 생각해 이 지역별 소규모 재건축과 재개발의 이 특색을 살리는 것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 같은 소식에 서울 내곡동의 이 헌인마을 도시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등 이 소규모 도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 동사가 시장에서 부각이 되었었고요. 한편 또 어제 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주택 공급에 대한 발언을 하면서
이 그린벨트 해제와 용산기지 부지 활용 등의 이 파격적 방안이 구체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 점도 금일 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13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시스템 통합 관련 섹터이죠. SGA 솔루션주 12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이 JC케미칼, 이 바이오 디젤 이 수출량 급증, 이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어제에 이어서 금일도 11%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 TNL 같은 경우에는 수출 실적 해보 추이 속에 2분기 이 호실적 달성 기대감 등의 금일 의료기기 테마들이 상승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이에 따라서 11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이 쌍용 정보통신 이 시스템 통합 테마 상승 속에 유상증자 이 권리락 효과가 발생이 되면서 금일 10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덕산 네오록스 같은 경우에는 이 미래에셋증권이 이 보고서를 통해서 2016년, 17년과 마찬가지로 이 LCD 패널 가격 상승은 이 OLED 침투율 상승으로 연결 중이라고 말했고요. 2022년 이 글로벌 OLED 출하량은 7억 3천대로 올해 대비 29%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. 이에 동사의 올해 EPS는 플러스 11%, 또 내년에 EPS는 플러스 17% 상향 조정한다고 밝히면서 금일 9% 상승을 하면서 금일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 아래 나온 투비소프트는 어제 자료였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고요. 그럼 시간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시간에서는 일단은 뭐 여기 적진 않았었지만 이 기업 인수 목적에서 스펙 관련 종목 중에서 하이 제6호 스펙 또 하이 제5 스펙이 시간에서 9% 넘게 상승을 했고요. 대한방직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이남석, 전병우, 서일원이 주주 총회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7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SKO 스펙이 5%대 상승을 했고요. 이 메리츠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이 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 체결 결정 공시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4%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헬릭스믹스 이 장마감 이후에 당뇨병성 족부궤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엔젠시스가 미국의 임상 3상 이 시험 분석 결과 공개를 공시하면서 시간에서 3%대 상승을 했고요. 마지막으로 SN 같은 경우에는 금일 이 NCT 급성장 및 공연 재개 기대감에 따른 향후 기업 가치 상승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금일 정기장에서 7% 상승을 했는데요. 시간에서도 2%대 상승을 하면서 금일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아무쪼록 여러분들 금일 매매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. 어느덧 6월도 이제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6월 달에도 세우신 원칙 그리고 또 매매 전략들 잘 지켜나가시길 바라겠고요.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또 내일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